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9% 상승한 2412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3% 상승한 789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잘 버텨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보 혹은 조정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어떤 흐름을 볼지 좀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같이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그다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 2400포인트 부근을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 이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조금 장 초반 하락폭으로 시작해서 하락폭을 조금 줄이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나스닥 선물지수는 지금 하락세라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은 살짝 보수적으로 매매하셨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매매 동향이 거의 지금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 아직까지 시장이 강한 어떤 투심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홍콩 상해지수와 심천 종합지수도 같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환율도 지금 13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만큼 시장이 바닥 부근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 오늘 조금 강세 업종이 어떤 게 있었나 말씀드리면, 건설업종이요. 자,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조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두 번의 어떤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그다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라도 조금 반등을 줄 수는 있다.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섬유의복업종이 최근 들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FNF를 비롯해서 지금 섬유의복업종이 지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창고를 보겠습니다. 운수창고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 최근 들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평선을 다 돌파해서 이 추세 위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향후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애플과 테마주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오늘 다 상승세 나왔죠.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이 상승을 했고 어떤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 이후에 지금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 6만원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 흐름 이후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고,
하이브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현대건설이 좀 좋은 흐름, 이제 건설주도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FNF도 좋은 흐름 보여주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순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에코프로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듯 하였는데, 에코프로가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조정세를 보였고,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자체는 좋지만 그동안 워낙 올라온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저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굳이 매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88,000원 위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솔브레인,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횡령 이슈가 있었던 기업을 저는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도박성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케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무상증자의 가능성 이 언급이 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장중에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같이 악세를 보였습니다.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 아프리카TV는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20만원이 넘어갈 때쯤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TV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뭐 키움증권부터 해서 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이렇게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발표를 하였는데, 이때 저는 이제 곧 있으면 고점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증권사는 자기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고점에서 리포트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한 이후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항상 보수적으로 리포트를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목표가를 상향한다든지 목표가를 하향한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추세 정도만 확인하는 게 좋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최근에 좀 상승하더니 조정을 받았고요. 네이처셀도 최근에 조금 상승하다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일동제약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크게 급락을 하였다가 오늘 좀 강한 시세를 주었습니다. 강한 시세를 주다가 또 장 막판에는 또 조정세를 보였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동홀딩스도 쭉 상승하는 듯 하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일동홀딩스 약 25% 가까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시 정도에 이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다라는 점, 한번 들어오고 조금 상승 하락을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일동홀딩스와 함께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오늘 일동홀딩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 경고 딱지가 붙어 있죠. 일동홀딩스 한마디로 이제 세력이 지금 작업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하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을 가는 듯 하다가 윗골을 달고 음봉 한번 받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으면 매수 주문을 받아주고 상승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윗골이 달고 음봉하러 나오고 쭉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윗골이 달고 음봉 하나, 이 세트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오늘따라 좀 잘 올라왔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재지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1,0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신풍재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 4,000원 부근에 있었죠. 4,000원 부근에서 쭉 밀리고 올라갔다가 쭉 밀리고 올라갔다가 쭉 밀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강하게 시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 부근에 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지 맞다. 그리고 비중 축소를 하셨어야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한가 부분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면 세력이 추가로 돈을 투입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력들도 물렸을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덴트도 어제 상승에 이어서 장중에 비덴트도 FTX와 매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약 10분 동안 약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오늘 거래대금도 상당히 터져주었죠. 그래서 오늘 대장주는 사실상 비덴트가 맞았다. 신풍재지, 비덴트, 그리고 일동홀딩스 정도를 오늘 주도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난 것 같아도 이렇게 오늘 장중에 이렇게 끝난 것 같아도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항상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항상 지켜보시는 습관, 시세를 줄 때 쳐다보지 마시고 시세를 안 줄 때 언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잘 관찰하시는 습관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들 한 번씩 살펴보았고요. 기사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FOMC 일정 요번 주에 지금 앞두고 있죠. 일정이 언젠지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주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미증시도. 그리고 올해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28일날 1분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연준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하겠으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온건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현재 경제 상황과는 반대되는 랠리가 단기간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어떤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입장을 보였던 어떤 연준의 태도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시장에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지금 스냅이 부진한 실적을 최근에 발표하면서 40% 가까이 급락을 하였었죠. 그래서 요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의 실적도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주는 그래서 조금 관망세가 짙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건설주들이 조금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 1300조를 들여서 사막에 거울 도시를 짓는다라는 건데요. 건축물 폭만 120km라고 합니다. 자, 해당 기사는 사실상 크게 시세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한복판에 사막과 해안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 구조물이 들어선다. 자, 뭐 높이는 500m, 가로 길이는 120km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해당 건축물은 미러라인이라고 불린다. 2030년 완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약 8년 동안 건설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사우디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건설을 지시했다. 초대형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자,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네옴시티는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한다. 네옴시티는 직선도시 더라인,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친환경 관광단지 트로제나로 구성되는데 이건 더라인의 핵심이 바로 미러라인이라고 합니다. 미러라인 건설에만 약 1300조가 투입된다고 하고요. 미러라인에는 수직농장과 고속열차, 스포츠 경기장, 요트 정박지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완공 시 5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건물이라고 소개하였고 지상에 자동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대신 지하에 철도를 넣어 탄소 배출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난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이게 일단은 모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러 라인이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계획은 빛을 보지 못한 완공에 최대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막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부족민이 지금 강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선은 없다고 하는데 사우디 자금력이 지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고유가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고유가로 인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황기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 투자를 주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손을 내밀면서 청신호가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만으로 더 많은 돈이 몰릴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지금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고 이 어떤 호황기가 좀 지나게 되면 향후 진행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재료를 가지고 지금 네옴시티 지금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점,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약세, 그리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은데 너무 서두르게 매매하지 마시고 기회를 줄 때까지 좀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현금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를 체크해서 같이 진입을 하시면 좋은 시점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